입술 필러 아무나 하면 다 티나요. 근데 제대로 하면 원래 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비디언 송준경 원장입니다. 입술 필러 하면 다들 제일 먼저 이 생각부터 하시죠. 티나면 어떡하지? 과해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술 필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같은 입술 필러인데 누군가는 이뻐졌네? 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했구나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장원영 님이나 지젤님처럼 입술이 좀 또렷해졌는데도 전혀 과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좀 입술 필러를 했는데 입만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인중이 오히려 좀 길어 보이고 전체 인상이 좀 묘하게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빗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입술 필러 시술이 연 단위로 보면 거의 1만 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바비톡과 강남 언니에만 누적 리뷰가 5천 건 이상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입술 필러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게 있거든요. 차이는 용량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입술 필러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자연스러워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얼굴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는지 실제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주변 친구들이 환자분 입술에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술 필러를 한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데 차트 사진을 보시고는 제가 시술 전에는 이랬구나 하면서 좀 새삼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예시 영상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때가 시술 전이거든요. 시술 후에도 이 정도.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입술 필러 하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시술 전 사진 보면 차이는 꽤나 명확하죠. 근데 이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못 알아보더라고요. 너 좀 뭔가 예뻐진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만 좀 느끼지 너 입술 필러 했구나 이런 반응은 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려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자연스러운데 화려하다? 근데 단어만 들으면 좀 느낌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술 전에는 볼륨감 없으면서 짧고 별다른 특징이 없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시술 직후 보면은 자연스럽 것 같은데 약간 화려한 것 같은데 막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은 이런 좀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입술 필러를 안 한 줄 아실 수도 있어요. 볼륨감 있게 윤곽이 조금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하는데 과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잘 하면은 그 자려한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많이 들어가면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를 낼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덜 넣으면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인지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좀 자려하다의 기준이 이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서 이분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화려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너무 자연스럽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연스러운데 화려한 느낌을 얘기를 하시려면 원하시는 스타일 사진을 좀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입술 필러 하면 다 티난다고 하는 분들 제가 작정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미감이에요. 미감이 좋은 사람이 시술하면 가능합니다. 아니요, 뭐든지 좀 밸런스예요. 기본 표정이 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입꼬리만 좀 억지로 올려두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처럼 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억지로 이렇게 꺾어서 올리는 것들을 끼우듀 이런 표현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잘 안 해드리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좀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비해서 입꼬리가 확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래를 가리고 위에만 보시면은 이 입술은 그냥 원래 이렇게 좀 타고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꼬리를 올릴 때 이 꼬리 커브가 내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리느냐 이게 좀 중요해서 얼굴 전체가 좀 어울리게 디자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술 안에 이제 뭔가를 넣는 거잖아요. 필러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기 전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입이 절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입술 필러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다만 입술의 주변 볼륨을 함께 보강하면 입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오셨던 고객님인데 입 주변이 굉장히 많이 꺼져 있어요. 턱 끝부터 팔자, 마리오네트 입 주변이 볼륨이 이제 되게 없고 시술 전에도 입술이 좀 튀어나와
튀어나와 보이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필러만 넣으면 당연히 입이 엄청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팔자도 좀 넣고 마리오네트도 좀 넣고 턱끝도 좀 넣고 잘 보시면 중안부도 약간 꺼져 있기 때문에 앞볼 눈밑까지 같이 좀 채워서 개선을 해드렸던 분이고, 이거 보시면은 시술 전보다도 입술이 훨씬 더 이제 들어가 보이죠? 입술 주변 볼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특히 입술이 가까울수록 꺼진 부분이 있다 하면 좀 같이 채우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술은 부위 특성상 혈액순환이 매우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괴사 위험이 낮은 부위예요. 저희는 실제로 몇 년간 이제 몇만 건의 시술을 했는데 입술 필러로 인한 염증이나 괴사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위생적으로 시술하고 정확한 층에 적절한 종류의 필러를 적정량으로만 시술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맥관 부종이라든지 지연성 알레르기 발생 비율은 반대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혹은 헤르페스가 좀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입술은 원래 면역 반응이 좀 예민한 부위라서 조직 특성상 알레르기 반응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한 상황이라든지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 반응이 이제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알러지 반응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알러지 약 먹고 잘 쉬면 가라앉지만 한 번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생겼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부을 거거든요. 결국은 좀 녹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흔한 부작용은 단순 헤르페스예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7, 8명은 이미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잠복 감염이 쭉 되어 있었는데 바늘로 이제 찌르면서 점막 면역이 무너지면서 헤르페스 증상이 올라오는 거죠. 이럴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거나 좀 연고를 바르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흔하진 않지만 한번 생기면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엄청 무서워하시는 부작용이에요. 바로 맥관 부종인데요. 이거는 혈관성 알레르기 반응의 한 형태인데 보통은 이게 시술 후 10분 정도 이내로 시술 직후에 나타나고 녹일 필요는 없고 적절히 알러지 치료를 하면 하루 정도면 다 가라앉습니다. 27세 여성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또 무섭게 붓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흔한 부작용은 아니어서 저희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또 워낙 시술 건수가 높은 만큼 꽤 있는 편이에요. 시술 직후부터 수분 이내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내에서 혹은 귀갓길에 놀라셔서 다시 연락이 오시고는 해요. 보통은 이렇게 부었을 때에도 적절한 처방약과 간단한 알레르기 주사 정도 맞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포장이 되니까 너무 막 걱정하실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요청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사진 가져오시면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드시는지 좀 여쭤보고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드리긴 합니다. 특히 이제 장원영 입술은 너무 오랜 기간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장원영 입술 공장처럼 막 맨날 몇 번씩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장원영 입술의 특징 어떻게 살렸는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정도 살리면 약간 장원영 느낌이다. 약간 아랫입술 통통하면서 입꼬리 살짝 잡혀 있으면서 입술산이 조금 위로 이렇게 솟아서 인중 짧아 보이는 느낌. 이런 식의 느낌들을 저는 장원영 입술의 특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고현정 입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랫입술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이렇게 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정 연예인 사진을 가져오시면 100% 똑같이 해드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입술의 특징이 뭔지 최대한 좀 반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술 필러는요, 얼마를 넣느냐보다 어디에 그리고 왜 넣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미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 2부에서는 입술 필러로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녹여야 되는 기준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비디원 송준경 원장이었습니다.